지금 현재 시가가 한 2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북촌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 쪽에서 본 견해거든요. 전통 한옥을 개보수한다. 그 개보수할 때도 또 최대 1억 원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오늘은요, 여름 특집으로 답답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이렇게 청정 자연 속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장영동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와 있는 이곳부터가 멋있는데 네. 여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바로 살존산장 2층 침풍루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요. 이 산장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 풍경의 그런 산장입니다. 80년대에 설계를 했는데 백제시대 때의 건물의 이미지 이것을 충분히 살렸다고 설계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이야기해볼 주제가 바로 이 한옥입니다. 최근에 뭐 어떤 화장품 대표가 네네. 한옥을 비싼 값에 구입을 하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인기 프로그램에서 국제부부가 미니 한옥을 매입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한옥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스타일 난다. 저도 사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김소희 대표라고요. 그분이 96억 원짜리 하나를 현찰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졌죠. 뭐 그분은 사실은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매입해서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옥을 그렇게 많이 주고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그렇죠. 건데. 한옥의 매력이 굉장히 클 거다. 그거 말고도 요새 저 프로그램, 홈즈. 네, 구해줘홈즈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성북동에 있는 조그마한 미니 한옥 그걸로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옥의 매력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거를 놓고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 아주 소재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또 한옥 산장에 이렇게 와 있는데 한옥 건물들 중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성당 이것이 이제 1900년도 이때 지어진 그런 한옥 성당인데 그것도 굉장히 꽤 유명한 건물로 성당.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한옥 하면은 유명한 것이 전주 한옥마을 현대식으로 많이 개조도 했지만 한옥의 풍류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카페가 한옥으로 들어서는 한옥 경우 카페들 많이 있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옥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살려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곡선의 미나 미적인 부분들, 매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비주거 건물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현대식으로 좀 건축물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한옥이 여전히 좀 보존되면서 뭐 은평구에는 한옥 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여러 가지 수요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은평 뉴타운을 건설하면서 서울시에서 한옥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이제 2008년도 은평 뉴타운 조성을 하면서 한옥 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들을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지별로 이렇게 다 분양을 했는데 물론 좀 단점도 있습니다. 각 지방별로의 한옥들이 특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건설하면 좋은데 너무 부지를 획일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단점은 단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한옥의 주거지들이 곳곳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서하고 같이 일맥상통한다 하는 점들하고요.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면서 이제 여유로움을 찾다 보니까 아파트의 진부함 뭐 이런 부분들의 실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나는 단독으로 좀 갈래. 근데 좀 여유가 약간 있는 사람들은 한옥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옥의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귀농귀촌도 한옥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싼 땅에 각 기초단체들이 귀농귀촌 인구들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옥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고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수요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또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옥이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한옥이 개조를 해서 카페나 또는 호텔이나 뭐 이런 비주거단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들이 굉장히 좋아서 점차 그런 지역들이 이제 확대되어 가고 물론 이제 확대되어 가면서 오는 단점도 있어요. 있겠죠.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한옥으로 범위가 넓어져서 주택단지 깊숙한 곳까지 이제 카페나
상업용 공간들이 이제 파고드는 그런 단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 한류 바람이나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옥이 다양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돼서 수익성 부동산으로도 또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점차 한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공간 활용도 좀 가능하고요. 그냥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는 게 이 한옥만의 매력인 것 같은데 요즘은 한옥이 또 거주지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로서의 한옥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주거용으로도 투자용이 있을 수 있고 상업용으로도 투자용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시는 분 하나는 삼성에서 명예퇴직에서 나오셨는데 그 이제 서울시에서 한옥용지에다가 한옥을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뭐 들어간 돈은 대충 한 10억, 한 2, 3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지금 현재 시가가 한 2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10억이 오른 거. 네네. 땅값 자체도 올랐고 또 한옥 건물을 예쁘게 잘 지어놓으니까 이제 올라서 주거지의 투자로서는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들도 가격이 크게 이제 오른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상업용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는 곳들은 상당히 확산되어 가는 지금 뭐 당초에 북촌에서 지금 서촌으로 서울에서 넓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상업용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지에 한옥을 매입을 해서 그걸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그걸 사용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투자들도 점점 늘고 있다. 네, 상업용 공간으로서의 투자를 이야기해봤는데 투자 자체로서의 한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거지를 좀 분리해보면 은평구 한옥마을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시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2011년도에 약 한 6만 5천 제곱미터 정도 그 단독주택 부지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한옥 156필지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투자성도 괜찮습니다. 지금 웃돈이 많이 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시세 사실 차익도 굉장히 그렇죠. 있어요. 누릴 수 있죠. 거기에 필지별로 등기가 지금 나지 않아서 거래는 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인데 건물값하고 땅값을 합치면 대략 한 가구당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000만원에서 한 1200만원 정도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웃돈 자체가 많이 붙은 건 어쨌든 명백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좀 붐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만한 곳인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웃돈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그만큼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세도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한옥에 투자하는 방법들은 예를 들어서 기존 한옥 이런 데를 이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현대식으로 잘 구축을 해서 거기 안에 이제 주거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존 주택에 매입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신규 주택으로 이제 짓는 방법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역시 이제 땅이 좀 싸야 됩니다. 애초에 좀 땅값이 싸야지 건물 짓는데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한옥 건축비가 공동주택 건축비에 아마 배 정도 이상도 더 들어갈 겁니다. 단열과 방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옥의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들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이 개발해서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싸게 분양하는 땅들 은평 뉴타운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서울시에서 개발해서 싸게 공급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땅만 시세 차익 보고 되팔으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니까 건축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투기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잘 구분 네,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냐 이것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북촌 같은 경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쪽에서 보는 견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역들, 뭐 익선동 지역도 지금 이제 관심 있는 지역으로 다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옥은 사실 보편적인 투자처는 아니기 때문에 한옥을 뭐 지을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옥을 좀 새로 투자를 한다면 요즘 핫한 곳들 어디가 있을까요? 네, 뭐 익선동이 지금 이제 관심을 끄는 또 하나 이어진 지하철이 1, 3, 5호선 다 네, 지나가요. 다 거기 지나가거든요. 젊은이들 요새 굉장히 많이 핫한 곳.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디로 오고 있는가 서울에 이제 그런 분들 핫플레이스가 어딘가라고 하는 점을 우선 좀 참고로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런 곳이면서 카페나 또 이런 걸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옛날 이제 구옥들이 한옥으로 지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에 왕궁이 피난 갔던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한옥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한옥을 사들여서 지금 이제 개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들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죠. 지역에서 지방으로 좀 내려가면 1,000만 명 정도가 몰려오는 전주 한옥마을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이미 한옥마을 안쪽으로는 오를 대로 다 올랐기 때문에 아직 한옥마을에 포함되지 않은 그 인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확대되어서 좀 한번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경주나 이런 지역들도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선동의 한옥거리, 뭐 강화도 가평, 전주의 한옥마을 그 주변 지역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경주 안강의 한옥마을도 관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네. 정부의 수리 보조금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네. 어떻게 신청하면 가능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게 있고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데 대개 이제 개별 한옥을 신축할 때에 지자체별로 1억 8천 정도 아니면 2억 원 정도 대출을 해 줍니다. 그 대출을 내역을 보면 8천만 원 정도는 이제 무상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이제 유상으로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돈으로 하고 있죠. 이자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싼 돈이죠. 개별하는 신축 때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고요. 전통 한옥을 개보수할 때도 또 최대 1억 원까지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 한옥마을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보기 좋게 경관을 좀 개선한다. 경관 개선 비용으로도 또 3억 원 이내에 대출을 좀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기와 같은 경우가 시멘트로 구워서 만든 기와 같은 경우들은 요새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잘 좀 살펴야 되고요. 뭐 기와 수리 비용도 1,50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자금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만 알아보면 이 한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의 지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서울 지역의 한옥 투자에 대한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중국을 한 일주일 다녀왔는데 중국의 항주라고 하는 곳도 한류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어서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을 같이 만났는데 한류 단지를 여기다 하나 만들면 어떠냐 뭐 이런 제안할 정도로 한류 바람이 세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류 바람의 중심지 이런 지역들은 투자성이 상당히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별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수익성을 충분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상가로 개조하는 그런 경우들 해당 지역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는 곳이냐 아니면 빠져나가는 곳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들은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되면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자 들어가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죠. 투자하는 것 자체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어느 지역이 이제 좀 관심 지역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네. 10년간의 노하우를 좀 담아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한옥은 흙과 나무 이것이 수축과 팽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틈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도 감안을 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한옥 산장 근무를 이렇게 보존을 하면서 대략 한 2년에 한 번씩은 황토 흙벽을 다시 발라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다 갈라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점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립식으로 딱 짜져 있는 벽체를 갖다 붙이는 방법이 좋긴 해요. 조금 뭐 이렇게 구차해 보이긴 하지만 흙익에서 짓고 진흙으로 또는 황토로 짓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것에서 굉장히 좋죠. 이게 그래서 그런 멋과 현대적인 맛을 어떻게 잘 겸비할 것인가,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에 그 했던 분들하고 유대 관계를 잘 해놔야 나중에도 유지 관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옥의 관리를 충분히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한옥 관리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이 굉장한 여름의 한 중앙인데도
날씨가 밖은 덥지만 선선한 선선하죠? 바람이 안으로 네. 들어오면서 정말 통풍이 잘 네. 된다는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벌써 나무 냄새 이런 냄새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맞아요. 포근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느낄 수 들고요. 있어요. 멋진 살둔산장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똑똑한 부동산 정보들 가득가득 안고 들어오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똑똑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피스텔 투자에서 또 가장 주의할 점인데요. n분의 1로 자꾸 수요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벤처 직접 시설 지정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으면 보유세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줍니다.